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학년도 경기도교육청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화법과 작문 영역 문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발표문, 대화, 비평문,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작문 이렇게 4가지가 제재로 출제되었는데요. 지문이 복잡하지가 않고 문항 유형도 전형적인 유형이 출제되어서 난이도는 다들 평이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35번부터 37번에는 발표문에 쓰인 표현 방식, 발표 전략, 학생들의 반응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43번부터 45번은 학생의 글에서 사용된 표현 전략, 초고 고쳐쓰기 전후 비교,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보완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일 문항 수가 많았던 38번부터 42번 문항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비평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평문이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요. 이 지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제시문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내용상 거의 토론이나 토의의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입니다. 비평문이었고요. 학생이 작성한 초고의 주제, 중심, 주장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8번, 39번 문항은 화법 문항이었고요. 38번에서는 토론 문제나 토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학생 1, 그러니까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요 문항을 발문을 먼저 발견했었다면 지문을 읽을 때 학생 1의 발언에 표시하면서 사회자의 역할을 인지하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었으면 조금 더 신속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는 가의 A와 B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A와 B를 보면 공통적으로 학생 2가 학생 3에게 반박하는 내용, 그리고 학생 3이 학생 2에게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발화 전략에 대해서 묻는 문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문 문항은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내용, 그러니까 토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나의 비평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 일치 문제인데 확인해야 할 정보가 조금 많은 내용 일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41번 문항은 나를 쓰기 위해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여기는 나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2번 문항은 오랜만에 보는 문항 유형인데요. 나의 제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제목을 작성하려면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제를 파악했는지, 그리고 학생 2와 학생 3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잘 사용했는지를 체크해서 푸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항 유형 자체는 어렵지 않죠? 네, 선택지도 하나씩 확인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항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며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학생 1의 대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대사입니다. 학생 1이 지금까지는 공중전화가 없어지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 라고 지금까지의 주제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휴대전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중전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볼까? 지금까지 나온 적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의 흐름을 새롭게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38-1번,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며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 맞네요.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대화 참여자들이 제시한 근거에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다른 문제 먼저 한번 해결을 하고 와보겠습니다. 3번, 지난 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환기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환기하고 있다.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화의 첫 부분에 나올까요? 마지막 부분에 나올까요? 당연히 대화 첫머리에 나오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술 발전으로 사라지는 것들 중 공중전화에 대해 비평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했잖아. 라고 지난 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떠올리게 하고 있고요. 먼저 각자 조사한 내용을 공유해보자. 공중전화 현황에 대해서 누가 찾아보기로 하고 했지? 라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8-3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주제와 관련하여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중전화 이용이 많이 줄어 공중전화 폐지 여부가 현안이 되고 있다는 거네 라고 주제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럼 너희는 공중전화 폐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라고 참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네요. 4번도 맞습니다. 5번, 대화 참여자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바로 그 밑으로 A와 B 사이로 가볼 텐데요. 공중전화가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야? 자세히 설명해 줄래? 라고 학생 2의 발언에 관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제 마지막 2번만 확인해 볼 텐데요. 대화 참여자들이 제시한 근거에 출처를 요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학생 1의 대화를 보면 여기 네, 나머지는 다 저희가 살펴봤네요. 저희가 살펴보지 않은 학생 1의 발화는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네?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지금 이게 학생 2가 말한 내용의 이유를 물어보고 있지 출처를 밝히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출처를 요구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근거에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A와 B를 여기 가지고 왔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 3. 나는 공중전화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경제적 측면 키워드 표시를 해놓고요. 요즘에는 공중전화를 유지하는데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해. 앞으로 손실이 계속 생길 텐데 유지할 필요가 없지. 학생 3이 경제적 측면에서 공중전화 폐지를 주장하고 있네요. 학생 2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제안하고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라고 제안하고 있네요. 그럼 학생 2는 다른 관점에서 볼 것 같죠? 같이 볼까요? 통신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복지의 차원에서 본다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 학생 3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학생 3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1번,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일단 일부 인정이라고 해야지 가장 정확할 것 같긴 한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의견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절충하다는요. 서로 다른 의견을 알맞게 조절해서 어울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A라는 의견이랑 B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거 두 개를 섞겠다는 얘기인데 섞고 있나요? 아니요. 다른 관점에서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절충하는 방안 틀렸습니다. 2번, A에서 학생 2는 학생 3회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부분 없습니다.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3번,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덧붙이면서 공감하고 있나요? 전혀 틀렸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B를 보겠습니다. 학생 2.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정의를 밝히고 있네요. 공중전화도 여기에 해당해. 만약 공중전화가 없어진다면 공중전화에 의존해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까? 라고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진술하고 있네요. 학생 3을 보겠습니다. 공중전화가 없어지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 이거 학생 2가 얘기했던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요?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통신기기를 대신 대여해주면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공중전화를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설명 보겠습니다. 4번. B에서 학생 3은 B의 질문에 대답하며 상대의 질문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나요? 아니요.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 않고요. 일부 오히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그 문제 상황을 무효화시키고 있죠. 5번 보겠습니다.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예측한 문제 상황을 인정하며 맞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했지요? 예,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예, 바로 40번 가겠습니다. 40번 문제부터는 작문 문제예요. 작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조금 귀찮아요. 가에서 했던 대화의 내용이 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를 잘 읽었던 친구들은 나를 읽는 동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문단에서는 친절하네요. 이 문제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네요. 1문단에서 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빨리 풀 수 있겠어요? 1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된 공중전화 이용량에 대한 내용. 가에서 공중전화 이용량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요? 예, 가에서 공중전화 이용량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 내용을 공중전화 폐지라는 현안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문단. 공중전화 이용량이 급감하면서 최근에는 공중전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현안이 등장하고 있네요. 라고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내용 나왔고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네요. 2번. 이 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된 공중전화가 비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정보를 2개씩 확인하게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 일치는 내용 일치지만 한 선택지당 2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확인할 거. 가에서 공중전화가 비상 상황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 예. 있네요. 그리고 이 문단에서 공중전화가 개인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비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먹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문단. 공중전화는 개인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대로 나왔네요.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물론, 그리고 재난 등으로 무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대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3번. 이 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법 규정. 첫 번째 확인할 거, 가에서 나온 적 없는 법 규정이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에서 법 규정이 나온 적이 있나요? 예, 나온 적 없네요.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확인할 거. 공중전화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근거로 그 법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문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단. 공중전화는 국민복지의 차원에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 나와 있대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누구나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3문단 4번. 3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례를 공중전화 유지 여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문단 가겠습니다. 3문단. 그러나 국민복지의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이역을 들 수 있다. 예, 간이역 가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례네요.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5번. 4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된 공중전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사라지는 것들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일단 이 글은 공중전화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으로 증명하는 글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더라도 가치가 있으므로, 복지 차원이나 뭐 그런 차원에서 가치가 있으므로 폐지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장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거는 확인하지 않아도 제거할 수 있는 문제고요.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문단.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되어 이루어지는 변화는 사회에서 불편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꼭 썩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경제적 차원에서 공중전화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새롭게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 공중전화를 포함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네요. 답은 5번입니다. 예, 41번은 나를 쓰기 위해서 세운 글쓰기 계획이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글의 도입부 1문단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3번 핵심 쟁점에 대해서 내세울 의견과 대립하는 주장의 내용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 지식의 내용, 법 같은 거를 제시하면서 포함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식 변화를 촉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사실 사실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여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42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학생들의 조언에 따라서 제목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학생 2. 핵심 단어인 공중전화를 포함해서 첫 번째 조건 공중전화를 포함해라. 글의 주제가 드러나게 제목을 붙여보자. 두 번째 조건 주제가 뭐였죠? 예, 공중전화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자였지요. 요것을 포함해라. 학생 3.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라. 조건 세 번째,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요. 4번이 조건 1, 공중전화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과 복지를 지킨다 라고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산과 같다 라고 해서 지규적 표현, 비유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헷갈렸던 문항이 있으면 여기 조건들 체크해 놓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화법과 작문 문항 분석 마치겠습니다.